다시 피어나는 꽃. (2024년) 서울 32세 직장인 박민주는 오늘도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민준아, 옆집 아줌마가 또 좋은 여자애 있다고 하는데.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민주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민준의 월급은 400만 원.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만 서울 전셋값과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은 고작 50만 원 정도였다. 결혼을 생각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같은 시각 29 초등학교 교사 이수진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어제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온 후 온종일 복잡한 마음이었다. 수진아, 너도 이제 30인데 언제 결혼할 거야? 친척들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진의 월급은 250만 원.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하고 자기 개발비와 생활비를 빼면 저축은 거의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이 우려됐다. 그런데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 대학 동창 결혼식에서였다. 민준이, 너 여기 왜 와? 수진이구나. 오랜만이야. 신랑이랑 과 동기거든. 10년 만의 재회였다. 대학 시절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어왔던 두 사람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은? 민준이 물었다. 아직? 너는? 나도 아직이야. 요즘 결혼이 어디 쉬운 일이야? 둘은 자연스럽게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에 서로 다시 끌렸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맞아.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우리 부모님 세대랑은 완전 다른 세상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현실적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민준과 수진은 6개월간 연애하며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현실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진아,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당연히 있지.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뭐가 걱정이야? 전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는 언제 가질지,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둘 월급으로는 아이 하나 키우기도 빠듯할 것 같아. 그때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계산에 들어갔다. 결혼 비용, 신혼집 전세금, 육아 비용을 계산해보니 머리가 어지러웠다. 한편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준의 어머니는 기뻤지만 걱정도 많았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우리 때는 사랑하면 결혼부터 하고 봤는데. 엄마,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아무 준비 없이 결혼했다가 고생하는 부부들 많잖아요. 수진의 부모님도 비슷했다. 수진아, 결혼은 좋은데 아이는 빨리 가져야 한다. 내가 늦둥이라 우리도 손자 빨리 보고 싶어. 아빠, 저도 아이는 갖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양가 부모님들은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특히 육아 문제가 가장 컸다. 만약 아이가 생기면 누가 키울 거야? 수진이 물었다.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하지만 둘 다 일하면서 어떡해. 어린이집비도 월 50만 원은 넘고, 아이가 아프면 누가 돌봐? 나는 야근이 많고 너는 방학 때만 시간이 있고. 현실적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러던 중 수진의 선배 교사가 조언해 주었다. 수진아, 나도 너와 똑같은 고민했어. 하지만 결혼한 지 5년 된 지금 후회하지 않아. 물론 힘들지만 함께 헤쳐나가는 재미도 있어. 선배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시작했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해. 대신 서로 솔직하게 역할 분담하고 주변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았지. 민준과 수진은 고민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이 문제는 여전히 고민이었다. 민준과 수진은 결혼 1년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둘 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민준은 프리랜서 개발자가 되어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수진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강의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수입은 약간 줄었지만 시간적 여유는 생겼다. 이제 아이를 가져볼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아. 그때 수진의 어머니가 제안했다. 우리가 근처로 이사와서 도와줄게. 아이 봐주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전문가지. 민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도 손자 돌보는 게 꿈이었어. 기꺼이 도와줄게. 양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두 사람은 용기를 냈다. 2년 후 아들 하준이가 태어났다. 처음에는 밤잠을 못 이루고 힘들었지만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해갔다. 특히 새로운 육아 방식을 도입했다. 민주는 오전에 아이를 돌보고 오후에 일하고, 수지는 오후에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 온라인 강의를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간중간 도와주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민준이 말했다. 그러게, 꼭 엄마만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편견이었어. 수진도 동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가 더 단단해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다. 하준이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돼. 민준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러게, 이 아이한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 주변 친구들도 변화를 느꼈다. 민준과 수진 부부의 모습을 보며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너희 보니까 결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친구가 말했다. 물론 힘들어. 하지만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있어. 5년 후 민준과 수진 가족은 작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준이는 7살이 되었고 최근에는 둘째 하윤이도 태어났다. 두 번째는 어때? 친구들이 물었다. 첫째 때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수월해. 그리고 하준이가 동생을 너무 좋아해. 민준은 이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며 다른 부부들에게 재택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수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엄마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두 사람의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결혼하는 친구들이 늘기 시작했다. 선배가 롤모델이야.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후배가 말했다. 처음엔 우리도 무서웠어.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양가 부모님들도 처음과는 달라졌다. 무조건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하는 대신 젊은 부부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 우리 때와는 환경이 너무 다르더라고.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게, 그냥 재촉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줘야겠어.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함께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모임이 생겼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둔 부모들이 서로 도와가며 육아하는 시스템이었다.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이 함께 키우는 거야. 수진이 설명했다. 정부 정책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고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늘어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였다. 결혼과 육아가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라는 생각이 퍼져나갔다. 어느 봄날 하준이와 하윤이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던 민준과 수지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민준이 말했다. 그러게, 그때는 결혼이 짐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선물 같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야. 공원에는 다른 가족들도 많았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퍼져나가는 것 같아.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는 더 나은 세상이 되어 있겠지? 하준이가 달려와 두 사람 품에 안겼다. 엄마, 저 행복해요. 그 순간 민준과 수지는 알았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